안녕하세요. 유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선왕조 1억궁 절억궁으로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더덕이고요. 기피디고요. 네. 꽁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비극의 시작이네요. 역사가. 오, 벌써요? 슬픈 얘기가 있는. 비극은 여태 계속 있었는데. 아니요. 진짜 비극. 네. 네. 스포. 네, 오늘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여인들의 천하에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계속 장희빈이었죠. 네. 우리 역사 초기에 시작할 때 이방원이 정말 오랫동안 주인공이었잖아요. 지금 바로 전까지가 오랫동안 장희빈이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서 드디어 다음 주인공이 아들들 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장희빈의 흔적은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 아, 그래요? 네. 경종도 넘어갔죠. 그렇죠. 네. 근데 영조가 뒤에 계속 고생을 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을 죽였다. 네, 그래서 경종 때가 영조의 한 거의 30년에 해당하는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짧지만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그렇죠. 네. 경종이 4년 했다 그러셨나요? 네, 그때 있었던 게 임금은 소론이었고 조정은 노론 세력이었기 때문에 네네. 임금이 세력이 강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노론들은 자기네들이 지지하던 영조를 왕세제로 추진을 했고 그거를 성공시키자마자 그렇죠. 대리청정 네네. 이슈를 갖고서 그것도 밀어붙였죠. 맞아요. 그러면서 영모제의 한 고변이 있으면서 노론의 세력들이 소론으로 뒤바뀌는데 네네. 이렇게 경종의 시대가 온 줄 알았지만 너무 허약했던 경종이 네. 사망하죠. 돌아가셨어. 네. 맞아. 여기서 이제 영조에 대한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포인트인 네. 거죠. 네. 경종이 몸이 약했던 건 맞으나 꼭 몸이 약하다고 해서 원래 그렇잖아. 가족을 길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 뭔가를 드렸다고 했죠. 그렇죠. 뭐 드시라고. 제가 네. 좋아하는 곡가 생감이군요. 네. 뭔가를 드시라고 게장. 드리고. 네.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들으시자마자 이제 뭐 며칠 안 가서 사망을 하셔서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제 사망을 하셔서 의심을 품게 되죠. 아, 그러네. 대부분 의심 품는 세력들은 반대파겠죠. 아, 그쵸. 네. 근데 게장은 네. 지금도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살짝 상하면? 안 상하면 모르겠는데 이 해산물들은. 그렇죠. 그 뒤에 인삼도 있는데 네. 산삼을 드려라라고 외쳤던 왕이 있었죠. 후에 왕이 된 형한테 똑같죠. 형한테 형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의원들은 뭐 하냐. 니들 그 좋은 산삼을 왜 안 주냐. 하냐 그런데 그때 의원들은 그게 지금 왕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게 아마 문종과 수양대군. 그거 나중 거는 나중에 아니 그건 앞이죠. 아, 그런가요? 왜 그걸 네네. 뒤라고 생각하세요? 큰일 나네. 공방이 헛것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보죠 좀. 죄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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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끝나고 다시 가시죠. 네네. 그렇죠. 뭐든지 복습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다 외우는 건 천재죠. 태정태세 문나세구나. 네네. 한참 앞이었군요. 한참 네. 앞이죠. 아주 옛날에 거의 저희 1년 전에 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수능을 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체질에 따라 너무 달라서 분명히 의원들이 얘기했을 텐데 상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몸에 좋은 거니까 왜 안 주냐 이랬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체질 사상의학 공부 다 한 다음에 죽이려고? 그렇지. 뭐 이런 너무한 거 생각도 아닌가? 그렇죠. 여기까지 네. 가면 좀 심하다는 생각은 네. 드는데 네. 네. 마구 상상하는 거죠. 뭐. 그렇죠. 영조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영조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네. 연인군이죠. 나 그 이름도 특이해. 군 이름이 연잉군이잖아요. 잉이에요? 네, 그러니까. 잉어 할 때. 네. 이름도 어려워.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 그러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네. 들어간 거 아니었나? 네. 그렇게 이복동생이 경종이 이복동생이죠. 영조가 임금을 이제 물려받게 됐어요.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영인군인 영조는 어머니가 숙빈 최씨 무수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어머니 출신으로 되게 취약한 임금이었죠. 네. 그런데다가 경중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음독설이다라는 누명까지 갖고 있어서 조정 세력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명이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약점이 많았네. 그렇죠. 뭔가. 왜냐면 네네. 그게 없잖아요. 뭐가 증거가 없잖아. 그쵸, 그쵸. 심증만 있으니까. 야, 이거 굉장한데요. 현대 법 사상이 그거잖아요. 완전히 확증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근데 무죄다. 이건 정말 그 꿍이님 말이 맞는 게 모르는데 그거를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수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 아, 그럴 수 있네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쵸. 네. 네. 그거는 거기까지 하죠. 네. 갑자기 형사물이 네, 되어버렸기 네. 때문에. 영조는 마음속에 계속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의 생활들을 엄청나게 절제했어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왕세제 때도 자기가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소론으로 이제 조정이 세력이 바뀌면서 네. 그때부터 그냥 조용히 책만 읽고 공부에 대한 매진을 엄청나게 했대요. 음주가무 절대 못했겠네. 그래서 불상사가 생겼잖아요. 82세까지 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최장수 임금 또 재위 기간이 제일 긴 임금. 네. 정돈된 삶을 사셨다. 본인은 강박적인 삶? 아, 네. 네. 건강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대요. 그러니까요. 위에 이제 경종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체질이 좀 달랐나 봐. 그쵸. 아빠가 같았는데 체질이 달랐던 건 무수리 최 씨가 튼튼했나 보다. 건강했나 봐요. 무술이 미토콘드리아는 엄마 모계니까. 그쵸. 무술이 최하니까 제 예전 인생 같아요. 제가 무술이처럼 부엌에서 일하는데. 세상에. 네. 역사에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네. 훌륭합니다. 네. 그렇게 영주는 소론의 세력, 조정 세력의 노론의 임금이 된 거예요. 경종 그 반대였잖아요. 노론 세력의 소론의 임금. 영주는 이제 반대로 시작했죠. 네네. 영조는 왕세제 때부터 자신은 탕평책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대요. 막 당파 싸움 때문에 뭐 피숙청하는 거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자기의 목표는 탕평책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거의 평생을 바쳐 노력했죠. 따고 하는데 네. 노론 중심의 탕평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엔. 보다 보면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요. 처음엔 아닌 것처럼 한 발 물러서지만 점점 노론의 세력으로 흘러가고 본인의 뜻을 원하는 대로 이뤄내죠.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탕평이라는 거는 허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결국은 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론 중심으로 자기랑 호흡이 맞는 사람 중심으로 주변을 배치를 한 갑자기 누가 생각나는데 뭐 통과. 네. 네. 그 탕평책이 그 상황에 즉석에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거의 계획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뜻대로 흘러갔어요. 머릿속에 있었구나, 지도가.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탕평이란 말을 처음 했던 게 영조가 아니에요. 광해 아닌가요? 광해는 탕평 아니요, 거긴 중립외교였고. 네. 숙종인가? 숙종이었던 것 같아요. 효현 숙중인 게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당파가 너무 그러니 네네. 좀 조절을 해보겠다. 탕평이란 이름을 내세운 거는 그 전이었고 영조의 창의적인 작품은 아니었다. 네. 근데 우리는 국사 시간에 영조의 창의적인 작품인 것처럼 배웠었어요. 뭐든지 처음 하는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보고. 맞아요. 용어를 만든 사람은 그 네. 위대 왕인데. 네네. 그런 거죠. 그 정도로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됐다고 봐야 되나요? 탕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숙종이 만약에 숙종도- 했다면 숙종은 왕권이 강했잖아요. 아니면 자기의 그 왕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실패한 건가? 영조요?
숙종. 숙종은 사실은 탕평을 내세웠지만 사랑인지 뭔지 때문에 계속 엎치락 해서 환국이라고 표현하지 그거를 사화라고 또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쵸. 그것도 맞아. 또 신기한 표현이기는 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신기하고. 어쨌든 숙종도 탕평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선조랑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도 시끄러우니까 탕평이란 말은 했고 니들 좀 그만 싸워 라고 하면서 자기는 신하들을 이렇게 뒤집듯이 했던 게 아닌가. 영조도 좀 애매하죠. 근데 사화는 없었어. 마지막 사화 있어요. 마지막이 있군요. 네. 소론이 세력이 잡고 있었잖아요. 소론이 두 파로 나뉘었었어요. 완론으로 소론 옹건파가 있었고요. 준론으로 소론 강경파가 있었어요. 소론 옹건파는 노론을 반대할 뿐이에요. 근데 그 소론 강경파는 노론은 당연히 반대하고 영조 승계까지 반대했어요. 영조까지 아예 부정해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영조는 당연히 노론을 반대하고 자기를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완론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완론을 좀 힘을 실어주면서 자리를 확고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완론과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노론들도 노론 임금이 즉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기회를 계속 엿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노론들의 유생들이 상수를 내기 시작해요. 네. 경종에 대한 영목제로 노론 세력들을 다 숙청했거든요. 네네. 그것을 이제 제대로. 네, 그거에 죄를 묻고 네. 그리고 그 영조가 왕세지 되고 대리청정했을 때 반대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죄를 물어라. 인전 임금은 영조니까 죄를 묻게끔 그 주동자인 소론들을 축출하라는 상소가 올라오게 돼요. 네. 노론 임금 입장에서는 소론을 당연히 싸그리 싹 빼고 싶겠죠. 하지만 그 다음 후에 이제 피해 숙청이 이뤄질까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예. 토론 입장에서는 그런 노론들의 상소들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소를 낸 유생을 처벌해라. 시끄럽게 한다. 그 처벌하라고 했지만 영조는 어쩔 수 없이 소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입지가 완성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는 탕평을 해야 한다 하면서 소론의 세력들, 자기를 반대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 세력들까지 국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노론도 국문하고 소론도 국문하고 근데 둘 다 한번 사실을 확인해 봐라. 그렇게 그러면서 탕평책을 이제 거론하죠. 탕평 아니야. 그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유교 사상에 의거하면 왕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늘의 뜻을 어기면은 바뀔 수 있는 게 왕이기 때문에 영조 같은 경우도 정당성도 약하잖아요. 일단 무술이의 자식이니까 이거는 서출 중에 서출 중에 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하고 그리고 형을 죽였다는 거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광해가 폐모살제라는 이유로 퇴출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누구든 역모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고 누군가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서 역모를 하면 영조는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정당성 확보가 되게 중요했던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피곤했겠죠? 피곤하지 않았던 왕이 있나요? 그러니까 영조가 왕이 된 상황을 따져보면 영조가 왕이 그 상황에서 안 되잖아요? 그럼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왕이 돼야 되는 상황. 뭐 권력력이 얼마큼 있었는지는 뭐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소를 올린 노론 유생들이랑 또 소론의 수장이었던 김일경까지 함께 국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유생과 대신의 국문이잖아요. 이게 급이 안 맞잖아요. 이거를 시행을 하게끔 영조가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소론의 준노는
진론이 강경파였죠. 소론 강경파는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숙청돼요. 세력들이. 제가 볼 땐 김일경까지 국문하게 한 거는 그냥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면서 노론은 대거 등용이 되고 노론 4대신이 그 전에 신원이 철회가 됐거든요. 이 노론 4대신을 신원하게 돼요. 이 노론 4대신이 누가 있냐? 이명, 이건명, 김창집, 조태채. 이 네 분이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경종 때 있었던 그 두 가지 큰 사건들의 거의 이제 주도자 인물들이거든요. 네네. 이분들을 이제 복원시키죠. 신분을. 그렇게 되면서 노론 임금의 노론 조정이 들어와요. 이제 노론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계속 소론을 아예 이 정권에서 숙청하기 위해서 계속 용조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물어달라. 그 왕세제 때 반대하고 대리청정 때 반대했던 거를 그 죄를 물어라. 그래서 엄청나게 했는데 영조는 이러려고 노론의 세력을 들인 게 아니었잖아요. 같은 노론 세력이니 내 뜻을 좀 이해해달라 그랬던 건데 노론은 눈치 없이 엄청난 상소를 올리죠. 그러자 영조는 화가 났나? 화가 나서 화가 났나? 황국을 해요. 황국. 이때 일어난 게 정미황국인데요. 그렇게 탕평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정미황국을 일으키죠. 그 노론을 밀어내고 소론 정권으로 다 채운 다음에 분당을 교체해버려요. 아예. 말도 안 되죠. 우와. 처음에 했던 것과. 그러면서 노론 4대신 신원을 올렸던 걸 철회해버려요. 어머나. 성격이 화끈하시네. 이게 마지막 황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론과 소론, 또 영조까지, 영조로 왕세제로 이제 옹립한 거, 그리고 대리청정한 거, 이거를 건조대리라고 하거든요. 이 건조대리와 그 경종을 시해하기 위해 했던 그 영모죄, 그게 이제 삼수옥이라고 불려요.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건조대리는 뭐 신축옥사, 신임사화, 신임황국 그렇게 불리고요. 또 삼수의 옥은 뭐 이니목사, 뭐 이민호가 뭐 삼세옥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이게 같은 건지 몰랐거든요. 이게 다 이제 그 시기 때 항상 붙이잖아요. 물사, 뭐 을미 뭐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해마다 이름이. 아무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세옥은 왜 삼세옥이냐? 경종을 시해할 때 3가지 방법으로 시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경종을 시해하자 해가서 자객을 동원해서 칼로 죽이고 뭐 독약을 먹이든지 뭐 폐출을 하자. 그래서 삼세옥이라고 불려요. 간단하게. 네네. 이 건조대리랑 삼수옥이 왜 중요하냐면 영조의 정통성 확립이랑 되게 연관이 깊거든요. 영조 가뜩이나 모친 때문에 정통성이 낮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자기 정통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거의 민심이죠. 맞아요. 이게 뒤에 이제 사도 사건하고도 연결이 좀 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듣다 보면 이제 얘기가 나올 테니까. 네네. 그래서 노론도 소론도 이 일로 인해서 영조가 정통성 확립이 돼야 노론도 어느 정도 힘을 얻는 거고 소론은 정통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 어쨌건 반대를 하는데 누구를 추종을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반대 거의 뭐 그렇게 보면은 자기 세력을 입지를 다지기 위한 거의 그렇게밖에 안 보여. 소론 입장에서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영조를 몰아내고 영모를 꾸미려면 군사력도 좀 있어야 하고 조직력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남이는 그런 거는 없는. 그 외에는 남아있는 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세력은 소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론이 뭔가를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네네. 그렇게 이 건조대리와 삼수옥은 이 영조 초반에 되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종 때 있었던 일들이 영조에 계속 나와요. 이게 탕평책과 탕평책. 이게 NG. 네, 다시. 이게 탕평책과 연관이 되면서
영조의 정통성, 또 세력들의 당파 싸움 이게 다 엮였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이해하기 힘들죠. 아, 그러네요. 너무 각자의 그 원하는 바가 달랐던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맞아요. 노론 입장에서는 복수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확 밀어내고 싶은데 영조 입장에서 그렇게 밀어냈다가 소론이 역모를 일으키면 내가 쫓겨날 수도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살살 하고 싶은데 노론 입장에서는 화끈하게 하고 싶은 그래서 이 눈치 없는 것들 하면서 그렇죠. 네. 몰아내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노론 때문에 실패가 됐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환국이 일어났고요. 소론에서 노론이 이제 잡았을 때 소론의 강병파들 영조는 온건파랑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경파들 화가 난 거야. 왜냐면 영조랑 잡은 소론 그 온건파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는 다 물리치고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파죠. 이 강경 소론파들이 모여가지고 역모를 하려고 했어요. 역시. 네. 역모 일으키려고 막 계획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정미황국 때문에 소론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아, 그러네. 네, 자기는 노론을 이제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하고 잠시 생각하던 중 경종의 복수를 명분 삼아 우리는 친다 해서 다시 제기를 합니다. 게 2인자의 난이라고 2인자가 반란군들을 데리고 청주성을 점령을 해요. 점령하고 청주까지 함락을 시킨 다음에 한양으로 향했다고 해요. 이 소론의 강경파들은 밀풍군이라고 막내가 전혀 없었대요. 소현세자의 밑에 세대인가? 밑에 소현세자 쪽의 자손인 거예요. 네. 그치. 소현세자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가나 봐요. 한 명이 살아있던 그때 한 줄이 되게 의미가 컸던 거예요. 그런데 막내가 없었대요. 찾다 보니까 왕가를 찾다 보니까 밀풍군을 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밀풍군을 옹립을 하는 반란이 시작된 거죠. 소론이 정권을 잡았는데 소론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영조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면서 소론인 오명항이라는 장군을 내보내요. 반란군을 진압을 하라고. 오명항은 소론을 설득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목을 베는 자에게는 상을 주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이제 반란군을 진압을 했대요. 같은 소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최대한 피를 안 보는 쪽으로 했다고 합니다. 오명을 쓰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 네, 죄송합니다. 이름 갖고 장난쳐서. 소론 온건파도 적극적으로 반란군을 진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자기네들도 같은 역모에 뒤집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소론 온건파도 본인들의 입지를 위해서 열심히 반란군과 싸웠고. 이게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다시 노론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소론 온건파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이 판단이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계속 우리를 밀어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은 게 맞지 않았을까. 소론 입장에서는. 네. 영조 입장에서 똑똑했던 것 같고 이게 약간의 오랑캐는 오랑캐로 무찌른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됐죠. 그러면서 소론 온건파인 완논이 준논을 진압을 합니다. 그렇게 영조는 탕평책을 우선은 펼칠 수 있었어요. 노론을 이제 그 탕평책을 반대하는 노론을 없앴고, 강경파를 없앴고, 소론의 강경파도 없앴고, 완논인 소론 온건파들을 데리고 탕평책을 우선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본의 아니게 네. 영조는 탕평을 하는 것처럼 됐습니다. 왔다 갔다 여기 밀어줬다 저기 맞아요. 밀어줬다 이렇게. 우리 국사 시간에 이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영조가 죽은 길을 이끌었고 탕평책을 성공적으로 끌고 왔다라고 배웠죠. 탕평처럼 보이지만 되게 불안정한 탕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임금은 우선 반란의 규모가 컸었나 봐요. 그 규모랑 그 주장에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주장은 충격 받았을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또 정통성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반란의 규모가 컸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이 컸었나 봐요. 민심이 본인한테 없는 거지. 근데 이 민심이 왜 이렇게 없냐 보면 그 음독설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못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란군들이 많았던 걸로 보여요. 맞아요. 영조가 그 대리청정 사건 있을 때 그래도 정면 돌파한 이후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책만이 있고 좀 얌전히 있었잖아요. 경종이 몸이 안 좋을 때 오바를 한 거지. 그래서 사실 가만히 있었으면 그때도 이런 소리까지는 안 나왔을 수 있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더 생각해보면 그 당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 가만히 있지 왜 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쵸, 그쵸. 영조 실수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독설이 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실제일 수도 있고 알 수는 네. 없으니까. 그렇게 불안한 탕평을 추진하던 중 영조는 마음속에 계속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노론을 신원을 복귀시키고 그걸 해야 됐어. 왜냐면 그래야지 자기도 온전하게 정통성을 인정을 받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직은 안 됐잖아요. 소론이 조정을 잡고 있잖아요. 네, 네. 소론 중에 한 명이 그 건조대리랑 삼수의 옥을 분리를 시켜요. 여태까지는 그거를 합쳐서 같이 봤거든요. 네. 두 가지 일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아니면 저거가 돼버린 거예요. 탕평을 위해서 임금의 뜻을 딱 파악을 하고 소론도 자기네들이 이제 살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건조 대리와 삼수의 역을 분리시킵시다. 건조의 대리는 충으로 보고요. 네. 삼수의 역은 역으로 본대요. 그렇게 영모로. 역모로 제안을 한 거예요. 네. 영조한테. 그러니까 영조도 하나씩 복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기 좀 유리하게. 근데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본 거기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선은 괜찮은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낙을 하죠. 처음에는 노론 4대신을 신원했다가 철회했죠. 그 이번에는 반은 철회하고 반은 신원을 한 거예요. 이 앞에 건조 대리에 연관된 사람은 신원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신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수옥이 그것도 영조와 다 연관이 돼 있는 일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를 사실을 다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아직 역으로 하면은 영조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충으로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탕평책이 점점점 소론이 아닌 노론 쪽으로 기울어요. 원래는 그 인사를 반장 부반장처럼 반장을 노론하면 부반장을 소론하고 막 그렇게 얘네도 인사 정권을 그렇게 했대요. 탕평의 인사를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명이 소론이면 한 명이 노론, 한 명이 노론이면 한 명은 소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점점점 그게 노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영조 마음은 노론이었으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탕평파의 양쪽 수장들이 사망을 해요.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영조 만세겠다. 예. 그리고 탕평 반대론자도 사망을 해요. 이렇게 하나둘씩 반대했던 수장들이 다 사망을 하고 나중에 노론 쪽으로 조정도 어느 정도 채워지고 하면서 노론의 임금인 영조는 그 삼수호까지 해결을 하죠. 네. 사실은 건저대리라는 거는 대리청정인데 그거는 충으로 했다라고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한데 삼수옥은 경종 암살 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걸 충으로 얘기하기에는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암살 시도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소론 입장에서 봤을 땐 건저대리까지는 물러설 수 있지만 삼수의 옥을 그걸 충으로 그러니까 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경종 음독설에 대해서 묻고 가는 형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아마 영조는 삼수의 옥까지 묻을 때 그런 일 없었다 형태로 묻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건저대리는 뭐
드러나는 거지만 삼수욕은 의심일 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영조 17년에 영조의 뜻한 바대로 삼수의 여관을 불살라 버렸대요.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어쨌든 탕평책으로 인해서 소론까지 동의하에 이걸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신원까지 이뤄낸 결과라고 본다고 합니다. 참 영조는 뭐든지 쉽게 되는 건 없는데 꾸준히 밀고 가서 세자 때도 그랬던 거잖아요. 세제 때도. 그러니까 참 하여튼 뚝심은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같죠? 네. 세력도 딱히 자기를 없는데. 옹호하는 세력도 없는데 맞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전 임금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거의 이방원 빼고는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너무 길게 잘 이끌고 나간 것 맞아요. 같아요. 영조도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이방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자잖아요. 첫째가 아닐 뿐이지. 근데 영조는 무술이 아들인데 그 정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선조도 사실 서손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조는 그거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영조는 자기 신원을 통해서 정통성을 우선 1차적으로 확립을 시킵니다. 그렇게 극복을 하면서 30년이 넘는 재기간 동안 앞으로 30년이죠. 이후 30년 네, 동안. 30년 동안 탕평책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했고요. 그렇다고 노론을 어느 정도 채웠다고 노론한테 힘을 주진 않았어요. 언제 또 당파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각했던 게 척신 정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척신은 임금과 성이 다르거나 일간 신하들 뜻하는 건데요. 외척이 정치 세력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두세자의 장인인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환이라는 사람이랑 뭐 김항구, 뭐 그의 아들 김기주 이 사람들은 정순 왕후의 아버지고요. 또 뭐 황옹주의 양아들까지 해서 자기네 그 외척 세력들의 힘을 어느 정도 실어줘요. 그랬던 이유들은 그 외척들이 거의 영조의 뜻하는 바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외척 그 노론과 다르게 외척에 힘을 실어주게 돼요. 그 외에도 영모 사건은 계속 일어났는데 순정이란 여인이 독약 투여 사건도 일어났어요. 이거는 영조 6년 때 일어난 일인데 영조의 효장세자가 의문을 사망을 해요. 그리고 화순 옹주는 하혈을 하였대요. 근데 이게 다 그 순정이란 여인이 독약을 투여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래요. 그 기존에 있었던 2인자의 난, 무신난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과 연관돼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영조를 안 좋게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조는 거의 한평생을 탕평책, 이거 거의 영조하면 탕평이잖아요. 탕평책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탕평채, 알죠? 음식, 탕평채. 아, 네네네네. 이게 탕평에 때문에 그때 탕평에 정책을 할 때 먹었던 음식이라고 해요. 탕평채가 뭐 고기 있고 미나리, 김, 녹두묵을 섞어가지고 만든 음식인데 이게 색깔이 흰색,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이거든요. 이게 당파 색깔을 얘기를 한대요. 근데 묵이 흰색이잖아요. 묵이 노란색이래요. 네. 그러면서 탕평책의 대표 음식 탕평채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얘기가. 네. 그리고 탕평비도 세웠는데 이거는 성균관 입구에 세웠다고 합니다. 거기가 성균관생들이 오며 가며 보면서 탕평의 마음을 깊이 새기라고 잘 보이는 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랬을까요? 네. 그렇게 영조의 키워드 탕평 마무리합니다. 네. 이제 확실히 알았네요. 그게 무언지 탕평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탕평비 한번 보러 가는 걸로. 탕평채를 먹는 걸로. 네.
오늘도 네, 좋은 내용 깊이 있게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